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일 오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유감스러운데요. 윤석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고 제가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는데요. 모든 여론조사와 여론과 여론 지형이 또는 여론 지평과 민심이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변곡점에 다다랐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이가 대선 승리를 하고 국힘을 개혁시켜서 대선 승리를 하는 그 꿈도 지금 윤석열이 때문에 위험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쭉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시래기 우파 유튜버들이 하는 식으로 윤석열이 무너지는 5가지 이유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심의 이탈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이탈인데요. 첫 번째, 2030과 중도층이 완벽한 서윙을 하며 이탈을 시작했다. 2030과 중도층들은 일단은 홍준표로 몰리며 또 약 한 달 후에 그 홍준표로 갔던 2030과 중도층이 과연 유승민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고요. 2030과 중도층을 우리는 잡아야지만이 대선을 이길 수 있는데 윤석열 주위에 시대의 간신배들과 떼거리 패거리 정치인 구기득권, 구정치인들이 둘러싸여서 윤석열의 가치를 파괴해버렸다. 2030들은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60, 70, 80, TK 일부 수구 꼴통만 잡았다. 즉 윤석열은 2030 중도층을 한테 배신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개혁 보수의 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60대들, 즉 유신 이후 72년 유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민주화 플러스 산업화 세력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빼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이 저항하고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을 것이라는 윤석열에 대해서 개혁 보수들은 윤석열을 팽시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역시 윤석열이가 수구 꼴통 우파 유튜버 그리고 기존에 국민들한테 심판을 당했던 새누리당 시절에 친박, 진박, 친이 또는 잡탕들을 모아가지고 진용을 구축하면서 개혁 성향이 있는 보수층과 또는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중도층을 윤석열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개혁 보수들 60대 중후반 이후들이 윤석열의 지지를 처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의 모성입니다. 과연 정치적 정체성이 뭐냐? 우파냐? 또는 좌파냐? 또는 중도냐? 아무것도 없고 한쪽으로 편협하게 극우 꼴통 강성 보수에 포진당해 있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은. 그리고 정책의 부재, 신념의 부재가 나오는데요. 윤석열이가 현재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이는 토론을 너무 잘할 것인다. 염려하지 마라 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가 원고를 읽고 다니며 그죠? 또 정책을 개발한다. 토론 준비를 한다 하는 것이 윤석열이는 부정을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이는 토론에 경기를 일으켜서 토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윤석열의 부동산 대책이었죠. 그게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책을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의 것을 짜집게 해놨더라.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좌파 이재명이보다 더 지독하게 파퓰리즘이다 공격하는 유승민 측에 대해서 윤석열은 가짜뉴스다. 유승민이 가짜뉴스의 발언지다 하면서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같은 편인
국힘의 대선 주자한테 씌워버렸다. 거기서 보면서 국힘의 지지자들과 보수층들은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고 또 윤석열의 과연 신념이 뭔가 문재인을 치겠다는 신념 하나뿐이 없는데 과연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비전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 정치의 비전이라는 것이 국힘을 접수하며 대권보다는 당권을 장악해서 차기에 떨어지면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공작 정치에 들어왔다는 것을 고고TV 같은 개혁 보수는 눈치채기 시작했고 일반 민심도 역시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따라서 윤석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유. 국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승만 이후에 자유당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과정에 박정희란 사람이 혁명을 통해서 썰어버렸지만은 그건 역시 자유보수를 구가한 박정희였고 5.18 참사를 일으킨 전두환이었지만은 역시 자유보수 또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 보수의 뿌리가 그쪽에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끌어들이고 김영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60년의 질곡을 갖다가 개혁한 김영삼의 정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가 있었으며 그 변화무쌍하고 변신에 가능했던 보수 정치를 윤석열은 전통 보수도 깨버리고 또 현재 질곡을 벗어난 문재인의 질곡을 벗어나자는 개혁 보수 성향마저 깨버리고 수구 꼴통에 사로잡혔고 패배주의자들만 주위에 포진시킴으로써 국힘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있고 개혁하고자 변신하고자 변화하고자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국힘의 개혁 세력을 파괴시키고 있고 공작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리 무지랭이 국민들이라도 윤석열의 공작 정치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역선택 방지 문제. 민주주의 요체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이가 말하길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다. 헌법 가치 제1조 1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주권이라는 것은 대선 주자를 갖다가 국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뽑는 것이므로 그 권력은 지존의 헌법 가치며 법칙이다. 근데 윤석열은 국힘 주자들만 국힘 지지자들만 또는 윤석열 지지자들만을 통한 여론조사로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 하는 막무가내식으로 국힘 경선을 흔들고 전체 국민의 투표 의지를 흔들므로써 윤석열은 역선택 방지에서 스스로 역선택을 당하고 있으며 윤석열은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의 인상은 크고 강하고 굵고 짧게 치고 나간 걸 원했는데 윤석열은 여지없는 쫄보의 형태로 불안감과 공포감이 뒤섞인 언사를 구사하면서 민심과 괴리되는 투표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역선택 방지 주장하면서 그래서 윤석열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한두 달 후에는 고고TV가 윤석열을 버린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기가 찹니다. 이런 방송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오늘 MBS에서 그 4개 군소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업체 산 거 보면은 윤석열이 급락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 보고 가시죠.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이재명도 1% 떨어져요. 윤석열도 1% 떨어져요. 이낙연은 똑같아요. 1% 올랐어요. 홍준표는 무려 3%나 오릅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그죠? 윤석열이 전체 유권자, 전체 주자 중에서 19%를 얻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10% 치고 받아 올라가요. 엄청난 지금 반전입니다.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이것이 윤석열이가 무너지는 5가지 이유 때문에 홍준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홍준표 마음에 안 들어요. 유승민이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유승민이 개인 캐릭터가 지금 대단히 문제예요. 한 달 지켜보죠. 근데 뭐 토론이 들어가야지. 토론도 안 들어가려고 윤석열이가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8월 넷째 주에 비해서 9월 첫째 주 홍준표가 3%나 올라갑니다. 3%를 내리고 3%가 올라가는 것은 급등급락입니다. 그건 변곡점이에요. 완전히. 여론조사에서. 특히 다자주자 간에서 이렇게 3%를 치고 올라가는 것은 대단한 변화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수 진영은 더 충격적인 그 여론이 지금 나와요. 윤석열이가 22% 1위, 지난주에 벌써 3% 급락, 홍준표가 19% 2위, 보수 진영 주자들만 갖다가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홍준표 19% 2위, 지난주 대비 7% 급상승, 7% 급상승이 나오고 유승민은 10%로 3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유승민이가 1, 2% 빠지고 윤석열이가 3% 빠지면서 홍준표 쪽으로 갑니다. 일단은 윤석열이를 보수층에서도 버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오죠. 그죠? 보수 진영이니까. 그 다음에 보수층만 봤더니 역시 똑같아요. 보수층에서 윤석열이가 37%, 홍준표가 21% 나옵니다. 보수층만을 조사했더니.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을 봤더니 윤석열이가 50%, 홍준표가 23%, 이것도 홍준표가 따라잡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난주까지 보면은 올 초나 요번 주 초, 오늘이 3일인가요? 요번 주 초나 지난주까지 보면은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5% 내지 60%를 가져가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TK 중심으로 윤석열을 55%, 60%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난주와 요번 주 초까지 드디어 윤석열이가 50% 특거를 했어요. 50%가 깨지면 뭐라 그랬죠? 전 국민의 4분의 1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보수층에서 37%뿐이 안 나왔죠. 윤석열이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가 23% 나오고 유승민이가 15% 나오고 윤석열은 뭐 한 10% 아래일 거예요. 한 7, 8% 나왔을 거예요. 이걸 보고 역선택이라 그러는데 역선택은 없다. 아니 민주당 애들이 언제 마음 변해가지고 이재명 버려버리고 우리 국힘 주자 찍을지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양자 가상 대결을 한번 봤다. 이게 2주 전부터 윤석열이가 이낙연한테도 밀리는 게 간혹가다 나와요. 근데 요번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하니까 42 대 35, 이낙연 대 윤석열 하니까 38 대 35. 드디어 윤석열이가 이낙연한테도 밀리기 시작했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1대1 대결 구도로 가는 건 맞죠. 현재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될 확률이 많고 이쪽에서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을 갖다가 들이대면은 지금 이낙연 쪽에서 20% 아니 이거 한 50% 정도가 50%가 이낙연 지지자들이 나 이재명 안 찍어 사표할래 투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재명도 올라가봐야 30% 내지 3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국민의. 그런데 이낙연 쪽에서 이탈한 세력이 이재명을 안 찍는데 그 세력이 윤석열을 찍느냐의 문제예요. 안 찍는다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이낙연에서 이탈한 세력이 이재명 안 찍고 윤석열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윤석열도 같이 버린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유승민과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한 달 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낙연이를 밀다가 이재명이 너무 싫으니까 유승민, 홍준표를 찾아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한테 이탈한 세력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1대1 구도로 갈 적에 이낙연에 이탈한 세력이 윤석열을 안 찍고 사표가 되거나 다른 대선 주자를 찾는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민주당도 원팀이 깨져가고 있고 국힘도 원팀이 깨져가는 초입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유하는 민중들과 부유하는 중도층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게 핵심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너지는 5가지 이유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다가 이낙연이가 대선에 못 나가면 이재명을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무너지는 이유 5가지에도 포함되지만은 그 세력이 과연 유승민으로 가는가 홍준표로 가는가 문제인데 홍준표는 거의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그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었죠. 과연 그 유승민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고고TV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토론 전에 유승민은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니까? 뭘 9월 15일 이후에 토론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토론 지연 공작, 토론 파괴 공작이 들어가는데 뭘 토론까지 기다려요, 유승민은. 지금 다구리 붙어야 된다니까. 유승민은 윤석열이하고. 이까지 하겠습니다.